안녕하세요. 맘날 사기 여러분들. 저는 쑥별맘이라고 합니다. 어, 번역하는 엄마님이 글쓰기 강의를 맡아주신다면 저는 이제 블로그 기초 강의를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블로그 설정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두 가지를 띄워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희 맘날 그 홍보 글을 스크랩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스크랩해서 저희한테 링크를 첨부할 때 https 땡땡 슬러시 슬러시 m.blog.naver.com 그리고 슬러시 본인 아이디 슬러시 어떤 주소 숫자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뭐냐면 여기 S는요 그냥 시큐리티 보안이 그냥 걸린다고 해서 사실 S를 빼도 달아도 똑같이 내 그 블로그로 들어오는 거고요. 빼셔도 되고 붙이셔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왼쪽 화면은 M이 붙어 있고 오른쪽 화면은 M이 없잖아요. 왼쪽 화면은요. 모바일, 핸드폰에서 보는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M을 붙이시면 모바일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보통 우리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거나 내 글을 링크를 이렇게 공유하기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들은 거의 이 화면으로 보게 되는데요. 핸드폰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뜨지만 만약에 저희한테 어떤 거를 신청해 주시거나 체험단을 신청하시거나 그다음에 업체에 보내거나 뭐 링크를 이제 조금 PC 화면을 볼 수 있게 링크를 공유를 하려면 이 중간에 M자를 빼주셔야지 됩니다. 물론 M 옆에 점까지 통째로 빼주셔야 주소가 인식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블로그 주소라는 것은 https 슬러시 두 개 그다음에 블로그.네이버 슬러시 그다음에 본인의 아이디를 적으시면 이게 자기 네이버 블로그 주소가 됩니다. 자, M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신 링크로 제가 블로그를 몇 분 들어가 봤더니 이 M을 붙여주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본인의 그 모바일 화면은 어떤가요? 자, 이거는 제가 서브로 만들어 놓은 블로그라서 그래서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이걸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아래 화면으로 내려가 보시면 먼저 모바일 화면 설명해 드릴게요. 홈 편집을 누르시면 지금은 PC라서 앱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핸드폰에선 홈 편집으로 모든 걸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개라든가 인기글, 대표글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인기글은 말 그대로 내 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차례대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대표글은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위에 홈 편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웃수는요. 꼭 서로 이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를 그냥 이웃하면 늘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너무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선택한 주제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체 글이 앨범 형식으로 하면 이렇게 자기가 대표 사진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보통 네이버에 검색될 때 이 정도 사진 크기로 뜨거든요. 이 제목과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PC라서 핸드폰 모바일 화면과 이렇게 딱 최적화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긴 글이 뜨지만 여러분 모두 핸드폰에선 아주 깔끔하게 뜨는 거고요. 지인에게 단순히 내 글 공유를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고요. 어딘가에 이거를 신청을 하는 거라면 M자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화면과 이게 최적화가 되고 있지 않아서 되게 깔끔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실제 핸드폰 화면과 다른 거 아시죠? 이거 불로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점을 알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PC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컴퓨터로 보이는 내 블로그 화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블로그에 PC로 이렇게 M자 빼고 제가 설명한 대로 들어가셨죠? 그다음에 가장 처음에는 타이틀 화면이라고 합니다. 타이틀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내 소개를 담은 이곳을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보통 글쓰기를 눌러서 글을 발행을 하고 글을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지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설정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 관리로 가게 됩니다. 관리에 가시면 이 바탕화면에 스킨 적용이라든지 뭐 카테고리, 폴더, 기본적인 설정과 내 통계까지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카테고리라고 있는데요. 자, 전체 보기는 이처럼 그냥 내 글을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그래서 내가 선택을 뭘 할 수가 있는 건 없는데 위에 이렇게 폴더 정도는 열어둘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전체 보기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아래 카테고리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맘날 블로그 교육을 신청하신 데는 나름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냥 뭔가 나를 자극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그 중에서도 수익을 좀 올려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익에도 목표를 정하시면 훨씬 방향이 쉽게 잡혀요. 뭐냐면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좀 더 크게 해보고 싶으신 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보고 싶으신 분, 또는 블로그 교육이라든가 본인의 그 중국어 전공이나 영어 전공이나 그 역량을 살려서 뭔가를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고 결정을 하시면 그러한 글로 점점 발행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발행이라는 건 글을 이제 완료를 하고 올리는 거를 발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위에는요, 요거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제가 정한 건 공지사항과 블로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추가로 만든 거라서 블로그 정보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다음에 다음 브런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다음 브런치,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스크랩하거나 신청하거나 체험단 신청할 때도 스크랩하는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초반에 조회수가 적을 때는 스크랩을 해도 이벤트에 신청을 해도 당첨이 잘 안 됩니다. 또한 그 브랜드를 모르는 것들을 신청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방법을 한 달 안에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어떤 것이든 반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조회수가 올라가든가 이웃들이 늘어나고 뭔가를 알려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글을 쓰는데 재미를 붙이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스크랩을 하시기보다 자기가 글을 일단 몇 개를 써 보신 다음에 발행을 해 보신 다음에 그중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서 내가 쓰기에 재미가 붙고 더 길게 써주고 싶은 글 주제를 빨리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의 게시판은요. 대표 게시판을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아래에 하나씩 폴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설정은 제가 관리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관리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 블로그를 눌러주세요. 자,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잠시 비공개로 이렇게 만들기만 한 건데요. 이거는요, 옆에 공개, 비공개,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고요. 자기가 만약에 처음에는 글을 열심히 쓰다 보면 주제가 되게 다양하게 써질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너무 주제가 어긋난다 싶으면 이렇게 비공개로 돌려놓기도 하는데요. 누군가 말합니다. 수정과 삭제와 이렇게 카테고리 이동은 좋지 않다. 정답은요. 정말 꼭 필요한 수정이나 삭제 같은 불가피한 한두 개 가지고는 어떤 블로그에서 뭐 지수가 갑자기 낮아지고 문제를 발생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했던 건 홍보가 너무 과다하거나 글을 너무 과다하게 이상한 글, 상업적인 거 도배하는 글 아니면은 뭐 좀 폭력적인 글 아니면은 뭐 업체에서 좀 비이상적으로 기계로 조회수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지 우리처럼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못 모르고 그냥 삭제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잘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저품질이 왔다거나 이런 경우는 나쁜 방법을 조금 사용했다거나 기계를 좀 이용하거나 업체를 이용했거나 또는 이제 좀 올라가시면서 욕심이 좀 나다 보니깐 쪼끔 유혹을 쪼끔 떨치지 못하고 하게 되는 방법들로 사실 문제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두 개 정도의 수정과 삭제와 이동은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자, 보여 드릴게요. 원래는 그냥 여기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요, 게시판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게시판에다가 제가 맘날 사기를 만들어 봤어요. 자, 맘날 사기를 만들어 놓고 공개로 해 놓고요. 주제는 자기가 본인이 이제 편하신 거를 선택하시는데 뭐 일상 생각, 육아, 결혼, 그다음에 리뷰 아니면 서평 아니면 여러분들 영어 쪽이면 교육, 학문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지금은요, 하얀색 메모장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자, 여기 옆에는요, 그 흰색 종이처럼 메모장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글 위주로 보여지게 되는 형식이고요. 저는 잘 보시면 위에가 다 앨범 형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블로그 글 형식으로 놓았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 저는 성장하는 게 블로그가 뭔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주변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조회수를 정말 많이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중간에 결국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적품이 돼서 이제 블로그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익을 내다 보니까 자꾸자꾸 욕심이 나다 보니까 정말 쉬지 않고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재미가 있고 우리가 원하던 방향으로 잘 가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차곡차곡 차근히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글을 쓰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한 번쯤 폴더 정리를 가셔서 이렇게 폴더를 움직여 보고 넣어 보고 그다음에 이런 선은 구분선 추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삭제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어떤 글을 쓸지를 한두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본인 성장에도 분명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발행된 걸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요 게시판이 제가 생성한 게 보이시죠? 자, 여기 카테고리에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글을 써놓은 게 없으니까요. 밑에 하나를 제가 똑같이 앨범 형식이 아닌 걸로 변경해 봤어요. 지금 보이시는 게 앨범 형식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한 대표 사진들로만 제목과 대표 사진만 깔끔하게 뜨고 있고요. 블로그 형식으로 보게 되면 가장 최근 글부터 뜨게 돼요. 가장 최근 글부터 이렇게 뜨게 돼요. 어떤 걸 더 좋아하시고 어떤 게 더 내 입맛에 맞는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글을 위주로 발행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나는 나만의 글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로 보는 화면은 사진이 조금 더 강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파워블로거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폴더들을 앨범 형식으로 많이 바꾸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글을 쓰는 주제나 형식이 만약에 자기 성장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로그형으로 바꾸셨을 때 최신 글이 뜨는데요. 제가 1개로 설정했으니까 방금 1개가 뜨고 아래에 목록이 뜬 거고요. 3개로 설정해 놓으셨다면 글이 3개가 보입니다. 만약에 글들이 길게 쓰셨다면 이 3개를 넘기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페이지당 글수는 1개로 변경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자기 게시판마다 요렇게 블로그형, 앨범형 섞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모두 앨범형으로 해 놓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블로그 기본 설정을 알아보고
폴더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내일 안에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이 카테고리 정리 한번 해 보시고 나는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